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테리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히스테리의 기본적인 이제 성향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뭐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히스테리들이 어떻게 보면 거짓말도 잘하는 것 같고,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되게 혼돈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어떤 그 재인을 해요. 그러니까 기억을 해낸단 말이에요. 히스테리 안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짓인 거예요. 거짓 기억이에요. 또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스토리를 다시 편집한 거예요. 뭔가 자신의 입장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의 입장에서 다시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람의 내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실과 거짓이 혼돈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듣고 있는 사람에게 왜 저런 말을 하지?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이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럼 나도 알잖아요. 내가 거짓말 한 걸. 그러면 하면서도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이제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당황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히스테리는 그러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이게 재구성되는 경우도 많고요. 없는 것이 기억이 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인데 자신의 입장에서 재구성돼요. 그래서 부인이나 억압, 그리고 어떤 이런 거짓, 그리고 이상한 그 왜곡, 이런 것들이 속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이거를 절대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문제예요. 이 히스테리라는 역동 안에 나는 늘 당하고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뭔가 사람들에게 이 인정과 사랑을 얻어내지 않으면 난 정말 정말 짓밟힐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공포와 두려움, 불안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에 이제 오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그런 거거든요. 거짓말인데 거짓말이 아니야. 사실이 아닌데 사실이야. 이 어떤 그 상황 속에 자기를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분명히 진실을 말해. 내가 분명히 그렇게 봤고 그렇게 느꼈고 그건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이 없었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그런 비슷한 일이 있거나 아예 없었던 일인데 그걸 자기 속에서 기억을 해내고 구성을 해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도 헷갈리죠.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말하면은 사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런 게 이제 이게 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또 올라오고 그것들이 갈등을 이제 일으키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기저에 있는 거는 뭐냐면 불안이거든요. 나는 피해자고 나는 약하고 난 잘못하면 막 짓밟히고 저 힘에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어. 뭐 이런 불안 때문에 그 해내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히스테리의 인정의 욕구와 이런 힘에 대한 욕구들과 이런 그런 그 불안이 합쳐지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히스테릭한 사람들이 병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외도, 바람 피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면에 자기 가치감이 굉장히 낮고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도 낮은 상태에서 이런 불안이 덮칠 때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얘가 뭐냐면 타인의 관심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타인의 관심이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 광범위한 타인의 관심인 경우에는 조금 더 건강한 범주에 속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더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성의 관심과 이성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제 외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바람둥이라고 하잖아요. 바람둥이, 또 뭐 남자를 옛날에 그 바람 피우는 남자들 제비라고 했어요. 제비, 제비.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은 정말 히스테릭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있고 가정이 있고 이제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죠. 근데 바람을 피워서는 안 되는데 뭐 인생에 살다 보니 어쩌다가 뭐 잘못해서 엮여서 이렇게 사랑해 뭐 다른 사람 조금 사랑하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딱히 히스테리가 아니어서도 그런 실수를 해요. 흔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진짜 히스테릭한 성격들은 어떠냐면은 끊임이 없어요. 그게 병리적인 히스테리들은 왜냐하면은 그것이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음을 이렇게 있음으로 만들어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끝없이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 이성이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 되고 내 마음은 뭐라 그럴까 안도감이랄까요? 불안이 아니라 안도 쪽으로 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히스테리 남자였거든요. 근데 역시 그분도 강력한 엄마였고 그 엄마에게 쥐락펴락하는 그런 상태에서 양육을 당한 남성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저는 문자를 어떻게 넣으면 여자들이 그 다음에 굉장히 감동하고 자기에게 마음을 줄 건지를 이미 다 알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촉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어요.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근데요, 제가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사랑하고 정말 배려하고 정말 그 사람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나한테 관심을 보일지를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눈을 이렇게 딱 뜨면요. 자기 존재가 먼지 같다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공중에 흩어져서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무가치함을 느낀대요. 그러면은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막 외롭고 여러분 그 자기의 존재가 먼지처럼 느껴지고 허공에 흩어질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무슨 짓인지 해요. 내가 막 이 우주로 날아갈 것 같은 분해돼 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해도 하고 그래도 미친 듯이 화도 내고 막 먹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히스테리들은 뭘 하냐면 그럴 때 자기의 그 매력을 어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그 팬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팬 그룹이 있거든요. 그 팬들에게 문자를 넣는데요. 아침 인사 문자. 근데 보통 남자들하고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를 쫙 넣으면은 조금 있다가 띵동 띵동 하면서 이제 단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과 다른 문자를 넣었으니까 여성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고 자신을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것 같고 이런 문자를 받으면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답을 하는 거죠. 오빠, 뭐 이래서 한번 보고 싶고, 뭐 문자에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뭐 그런 문자도 오고, 뭐 언제 시간 있어. 이런 문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막 먼지처럼 허무하게 흩어져가는 자기 자신이 띵동, 띵동, 띵동 올 때마다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무거워지고 뭔가 자신이 이렇게 허무감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무게중심이 딱 잡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자, 왜 바람을 피우는지 알겠죠? 이런 느낌들이 이렇게 자기를 살리기 때문에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결혼을 안 하더라도 그래서 여성 관계에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그 유혹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적이다 이래서 뭐 저질적이고 뭐 되게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진짜 유혹적이에요. 진짜 매력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어필을 하면서 이 여성들의 관심이 나에게 올 때 내가 안도감을 느끼고 있음을 느끼고 내 중심에 이 무게가 잡혀지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때요? 진실로 나의 심리적인 내 자신에 대한 충만한 긍정성, 내 자신의 존재감이 없이는 인간이 정말 여러 가지 짓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히스테리를 공부하는 것은 이 히스테릭한 면을 가지고 이성으로부터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을 때에만 내 존재감을 갖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필사적으로 어필을 하고 필사적으로 매력적이겠어요. 그래서 히스테릭한 사람들이요, 실제로 옷 같은 것도 정말 멋있게 잘 입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만 있으면 내가 정말 엄청 내 인생에도 도움이 되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알아줄 것 같고 정말 이 사람을 꼭 붙잡고 싶고 꼭 옆에 두고 싶은 그런 매력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예가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히스테릭한 사람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상담자도 더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고 되게 관심도 보이고 이렇게 유대도 잘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진짜 자신을 통찰하고 직면하는 순간이 되면 달아나 버려요. 이 자신의 내면과 접촉하고 진짜 자신을 직면하고 통찰하면서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문제점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쓰는 기제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게 부인이에요. 회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핵심에 다가서고 실제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달아나요. 상담도 안 와버려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매력적으로 사랑을 시작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사랑이 깊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깊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존재해야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깊어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만나지 않아. 근데 자기도 만나지 않은 자기를 이 사람과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요? 실제적으로 깊은 사랑이 참 어려워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이렇게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 뭐 잘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들도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남에게 포커싱이 돼 있고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의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민하면서 그걸 끌어내려고 계속 내 자신을 덧입히는 그런 히스테리의 역동이 우리 안에도 혹시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 바래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